저는 잠들기 전에 항상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름으로써 행복을 느끼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강연할 부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만 이쁘게 잘 들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은 한자로 쓰면 다행행, 복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이게 행복이죠. 2012년 4월 2일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가 처음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7가지 지표를 근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GDP, 그리고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만들었고,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61위, 이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에 우리 2020년도 주요 국가별 행복 지수를 보면 한국은 61위, 10점 만점에 5.872점을 받았고, 일본은 62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력이 있는 삶, 그리고 일과 가족의 행복이 공유하는 그런 순서로 해서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순으로 1, 2, 3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 나라인데, 지금 현재는 3년간 1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최근에 몇 년 동안 50에서 62 사이로 가다가 최근에 61위로 이렇게 뒤처진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행복을 하면, 개인이 행복하면은 국가가 행복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가지 조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라. 욕망은 부족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그런 마음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 제1교포 3세이기도 하고,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할아버지가 고향이 바로 대구입니다. 예. 그래,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는 회사의 주가가 일주일에 1조씩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적이 있었죠. 그분은 그때 당시에 오직 한 가지만 생각만 했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욕망을 줄이고 생각한 것이 오직 딸만 생각이 났답니다. 이 딸이, 내가 없으면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리고 이래 하니까 오히려 자기는 건강해지고 또 딸도 행복하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직장에서 가지는 가장 큰 욕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승진입니다. 저도 공무원이라서 사실 승진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또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왜 다른 공무원들은 보면은 주말에도 쉬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무실 가서 하느냐, 이렇게
하시길래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일터는 농가 밭이지만 저의 일터는 바로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열심히 가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결국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2016년 1월 20일 날 이래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진을 하고 나서는 진짜 욕망을 버렸죠. 왜냐하면은 우리 전체 시험소 직원들이, 정식 직원들이 한 109명, 그리고 기간제나 공무직 전체로 하면은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기관 자리는 딱 한 자리. 그래서 이 한 자리가 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우리 여기 김대중 과장님도 수의사지만 저도 수의사인지라 제대를 하면은 동물병원도 해야 하고 제가 다니면서 못했던 부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서기관 될 그런 욕망도 버리고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거 있죠. 마음을 비우니까 제가 모든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도 있고, 이래 하니까 오히려 도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더 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험소 소장, 본소 소장 4급으로 바로 그렇게 발령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기뻐한 것은 사실 위에 상사분이 저를 축하해 주는 것보다 직장 동료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런 술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늘 제가 술을 2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욕망을, 그런 욕망의 크기를 반을 줄이니까 행복이 배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오늘의 생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이 바로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2월 23일 날 자동차 사고가 났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이렇게 폐차되다시피 했는데 타이거 우즈는 오른발의 복합 골절 정도만 사고 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차가 우리 제네시스 GV80였습니다. 이게 나가자 차의 안전성이 아주 좋다고 평가돼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어는 그런 상황이죠.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전복된 사고 원인은 이 블랙박스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음주나 약물의 중독 이런 것보다는 그 졸음운전으로 인한 이런 전복 사고로 이렇게 합니다. 이 잘 나가던 그 타이거 우즈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5년 전에 배가 살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몸도 어슬어슬 추웠고 소화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에 식은땀도 나고 이래 참을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이 담낭 내에 돌이 가득 찼어요. 이 담낭 절제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기까지 병원에 가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죠. 삶과 죽음도 생각을 했고 내일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들어가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오늘을 마지막이라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갔죠. 수술이 끝나고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 밖에 나왔을 때 정말 바람이 이래 불 때 제 머릿결을 스칠 때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흙냄, 공기, 온 게 다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자체였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항상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름으로써 행복을 느끼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세 번째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 저도 이걸 찾으면서 우리 김병철 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일본의 마츠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 가난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어날 때 몸도 허약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파산하는 바람에 공부도 옳게 못해가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그 직원이 물었죠.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셨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고노스케가 하는 이야기야, 나는 하늘로부터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 첫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허약한 것, 세 번째는 못 배운 것. 이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법을 배웠고, 또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테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지식과 상식을 배워서 결국은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고노스케가 이게 실망과 좌절만 했다면 지금까지도 실망과 좌절의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딘가는 좀 허전하고 부족한 부분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2살, 3살 때 임파서 결핵 내막염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잘 못 써가지고 그래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 100일 동안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해도 완전치 못한 그런 그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 사춘기까지도 실망과 좌절을 많이 했었어.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제가 없더라도 이 세상은 굴러가는 거죠. 제가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수의사도 됐고 대학원도 가서 석사, 박사를 받았죠. 제가 그러고 이제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돼서 또 열심히 일을 했고, 또 1996년에서 7년에 일본에 파견 가서 가축위생 연구소에 또 거기에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물을 또 배워왔고 일본에서 검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그 아이노바이러스의 항체 역학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해서 1997년도 우리나라 그 10대 수의계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2번 상을 받았는데, 한 번은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작년도에 영예스러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과연 저도 실망과 좌절의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의 크기를 반을 줄이고, 또 오늘 생을 마지막 날이라 생각을 하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곁에는 항상 행복이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